우리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분기까지는 S&P 500 기업들의 매출과 EPS가 계속 둔화되는 모습,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부터는 이 매출과 EPS가 모두 드디어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둔화 추세를 끝내고 반등으로 넘어간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2,600만 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28% 수익률과 33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현재 다시 증시가 힘없이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3천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부터 매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지수에 투자하고 있고 높은 비중을 빅테크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는 실적 발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까?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실적 발표 그때마다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보고 어떤 부분이 기업들마다 실적에서 중요한지 이 부분을 각 기업들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입니다. 이렇게 7개의 종목을 미국 증시를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으로 바라보는데요. 이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올해 수익률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현재 엔비디아가 올해 수익률이 무려 211%로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AI 산업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실적 발표에서 어마무시한 결과를 보여줬죠. 자, 엔비디아 다음으로 많이 오른 기업이 예상외로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21년부터 투자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메타가 어느새 꽤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고 올해 수익률은 무려 161%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상승한 기업이 요즘 힘을 못 쓰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요즘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있는 테슬라인데 그럼에도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올해 수익률이 무려 103%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4위 수익률은 알파벳 구글입니다. 올해 수익률 56%인 모습을 볼 수 있고 5위 수익률은 알파벳 구글과 거의 동일한 55%로 아마존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변동성이 적은 애플과 마소가 6위와 7위인데 이 두 기업 역시 거의 동일합니다. 애플이 올해 수익률 37%로 6위, 마이크로소프트가 36%로 7위를 차지한 상태인데요. 과연 이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올해 실적 발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면 애플은 올해 1분기, 2분기에 실적 발표 후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땐 크게 개파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애플은 수요 감소, 마진 감소에 대한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보다 다음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하지만 당장 애플은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에게 중국 스마트폰 1위를 내줬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우려에 애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뭐 애플 걱정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수요 감소와 마진 감소가 이번 실적 발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소도 애플과 동일하게 흘러간 모습입니다. 1분기와 2분기의 실적 발표 주가가 갭상승을 하거나 꾸준히 우상향한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증시 하락과 함께 실적 발표 후 주가도 힘을 못 쓰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애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이며 AI 관련 코멘트도 꽤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구글인데요. 애플과 마소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땐 상승했고 2분기 실적 발표 땐 횡보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애플과 마소는 지난 실적 발표에서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구글은 광고 매출이 반등하는 실적에 힘입어 큰 갭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 분기 발표처럼 이번 실적 발표에도 광고 매출이 잘 나오고 이용자 수 역시 잘 나오고 그리고 클라우드 성장률이 확보되면 이번에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더 이상 끝났다 라고 평가받던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역시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매수해야 하는 걸까요? 21년 말부터 대폭락을 보이면서 거의 시총 10위까지도 밀려났던 메타가 어느새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1분기에도 실적 발표 상승했고 2분기에도 실적 발표 상승, 그리고 지난 실적 발표에서마저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서 마크 주커버거는 효율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엄청난 해고를 통해 지출을 줄이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는데요. 그리고 구글과 마찬가지로 살아나는 광고 매출과 여전히 견고한 이용자 수로
올해 아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광고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다음으로 실적 발표 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 바로 메타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페이스북은 이제 도태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빅테크는 빅테크입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기관들이 좋아하는 기업 아마존입니다. 저는 사실 아마존을 좋게 보고 있진 않는데요. 아마존은 1분기 실적 발표 때 하락, 2분기 실적 발표 땐 횡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땐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올해 가장 핫한 기업 엔비디아를 살펴볼 텐데요. 메타 플랫폼즈와 함께 올해 모두 실적 발표 후 상승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오르는 추세에 올라타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대로 투자를 한다면 이번 실적 발표 전 메타와 엔비디아가 현재까지 가장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다만 엔비디아는 AI 수혜를 받고 AI 반도체 수요의 급증으로 주가가 올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미 과대평가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잘 나와도 본전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 바로 테슬라를 살펴볼 텐데요. 올해 100%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고 하지만 올해 주가 흐름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 때만 상승했고 그 다음 최근 두 번의 실적 발표 주가가 크게 개파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삼각수렴을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 삼각수렴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끝난 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입니다. 삼각수렴을 만들었다는 것은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재 확률적으로 바라봤을 때 판매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어떻게든 수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마진 바닥이 지나가면서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 선반영으로 상승할지 아니면 여전히 마진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부정적인 향후 가이던스와 함께 다시 한번 개파락을 할지 우리는 그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ASML과 테슬라, 넷플릭스, 그리고 랩리서치 등 기술주와 반도체 실적 발표도 시작되는데 이 기업들이 증시를 멱살 잡고 상승으로 이끌어주길 바라야 하는데요. 떨어지면 응줍해야 하는 것이고 오르면 그동안 많이 줍줍했으니 계좌 상승을 즐겨야 하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일단 웅줍 구간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오질 구간으로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현재 ISM 제조업 지수와 글로벌 이익 전망을 살펴보면 드디어 반등을 보이면서 개선되고 있다 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와 글로벌 이익 전망이 개선되면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분기까지는 S&P 500들 기업들의 매출과 EPS가 계속 둔화되는 모습,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부터는 이 매출과 EPS가 모두 드디어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둔화 추세를 끝내고 반등으로 넘어간다. 라는 월가의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걸 선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을 살펴보니 여전히 꽤 높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타이밍적으로 바라보자면 분할 매수 타이밍이지만 살짝 애매해 보이는 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역대급으로 다시 높은 비중까지 올라오며 다른 기업들은 올해 빌빌 기고 있는데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만 상승하며 과대평가 아닌가? 라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AI 수혜를 받는 기업들만 올해 수익을 본 것이죠. 또한 이미 경기를 보면 둔화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S&P 500의 주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 격차가 크게 높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떨어진다면 고금리로 인해 경제 위기가 터지고 그로 인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이런 우려 때문인 건지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연착륙을 전망하는 투자자들은 줄고 경착륙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바라보는 건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가지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해야 합니다. 이제 11월에는 동결이 기정사실화로 보이는데 과연 언제 하락을 시작할지 이 부분이 너무나 신경 쓰이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그 상태에서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이미 3개월 동안 주가가 조정받고 있고 여전히 횡보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만큼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 혹은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우량한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가 그 회사를 사야 되는 가장 좋은 시기다 라고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애플은 망할 가능성이 낮고 모든 빅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21년의 메타 플랫폼즈를 보면 이 명언이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즉 우리는 이번에 주가가 하락하면 용기를 가지고 웅주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하죠. 우리는 이번 3개월 동안 지속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조정, 횡보장에서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수많은 경기 침체와 과거 수많은 전쟁, 수많은 모든 위기 상황은 지나고 보면 역대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과연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는 오르면 즐기면 되고 웅덩이를 파게 되면 줍줍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만큼 너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